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66% 그리고 코스닥은 0.68%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저 유럽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0.5%를 올렸다고 그럽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입니다. 여러 나라가 경제 공동체를 이뤄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번에 0.5%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또 그렇게 될 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바로 유럽 같은 경우도 물가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건데, 일단 유럽의 물가 보기 전에 유럽 상황 좀 보면은 유럽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저로금리 상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의논이 있었고 유럽화가 이때 출범했는데 출범 이후 참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출범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IT 버블이 터져서 이렇게 돈을 풀 수밖에 없었고, 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어 가지고 또 돈을 이렇게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돈을 이자로 쪼개 올리려고 했는데 이때는 또 유럽 재정위기, 그 4개국 있죠, 터져가지고 이렇게 금리를 또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범 이후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엄청 흔하게 돼버리죠,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자국 사정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국 경기가 좋으면, 자국 상황이 좋으면 달러를 갖다 풀 수도 있고 또 회수할 수도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여러 나라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돈 푸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돈을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유럽에서 기준금리를 이번에 올렸습니다만은 물론 심각하기 때문에 올렸죠. 여기 보면은 유럽 여기 보면 물가를 보면은 지난 30년 동안 이래요. 이 정도 올렸던 적이 없었죠. 지난 19일 날 물가가 발표됐는데 8.6%였습니다. 엄청나죠? 이러니까 올렸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은 여러 경제 공동체로 묶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갖다가 계속 올리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런데 금리 역시 계속 오를 수만은 없죠. 다음 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7월 28일 날 미국의 성장률이 발표가 되거든요. 시장에서는 0.9%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분기 실적이잖아요. 그런데 3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테슬라도 지금 해고했죠. 또 그리고 애플도 그렇고 또 여러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주요 기업들이 자꾸 지금 긴축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반영이 되는데 2분기는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3분기, 4분기 이렇게 성장률이 발표가 될 때마다 그게 반영이 될 건데 그렇게 일단 잘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좀 나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 올렸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 것은 물가 때문에 올렸답니까? 근데 물가가 지금 좀 잡혀가기 때문에 금리를 갖다가 올리기가 좀 곤란하죠. 그런데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괜찮다 그러면은 또 상황 봐서 계속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어중간하다, 좀 침체가 예상된다 그러면은 금리를 갖다가 대놓고 올리지는 못하겠죠. 아니면 동결로 가든가 아니면 내리든가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유동성 장세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 경제 성장률이 좀 나쁘게 나오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7월 28일 날 미국의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좀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수급은 좀 이렇게 나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망하는 걸로 말씀드렸죠. 그래도 좀 살펴보면 바닥권 종목수가 지금 3종목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25개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3개밖에 없다는 것은 바닥권으로 주가 떨어졌다가요 바닥 찍고 나머지 종목은 지금 바닥 탈출했다는 겁니다.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3개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죠. 또 그리고 의약품, 또 화학, 또 서비스업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수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 분석표 검색을 보면 몇 종목이 검색이 안 됩니다. 4종목 검색이 됐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받는 신호가 찍혔고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엔 그렇잖아요. 한 며칠 전에 이렇게 상승반전 신호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반전 신호가 찍히면 일단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짧은 기간 상승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숫자가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기는 어렵고 그냥 짧은 기간 좀 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멀리 보면은 사실 이거 뭐 상관없이 뭐 이런 지표 상관없이 분석 상관없이 그냥 사도 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를 지키고 이게 1등 기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접근하기가 좀 곤란하긴 하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만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도 현재 접근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저하고 같은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 중에서 한미 반도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차트가 나온다 그러면은 전체 기간 동기화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차트가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동기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미 반도체 이렇게 찾아가지고요.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눌러보면 이 동기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기간에서 확인 딱 누르면은 전체 기간 동기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도 한 7종목 정도 검색이 됐습니다. 이런 종목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별로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시장도 그렇게 다이내믹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특별한 일도 없었고 그냥 뭐 하나 있었다 그러면은 유럽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거고 또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올렸다는 거고 또 유럽은 다른 나라하고 사정이 좀 달라서 이번에는 뭐 워낙 다급하니까 올렸겠지만 각 나라마다 이렇게 재정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리를 뭐 무작정 계속 올리기는 좀 힘들 거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분명히 유럽 안에서 또 엎어지는 나라가 있을 거고 또 엎어지게 되면은 유럽연합을 탈퇴하니 많이 그런 소리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다음 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좀 중요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동성장세를 좀 바란다 그러면은 솔직히 좀 나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주도 좀 힘들긴 했죠. 그래도 다른 주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지수가 조금 올랐거든요. 다음 주에도 좀 괜찮은 흐름 이어가길 바라면서 이번 주 시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